아는 단원인 거죠. 교재 테마 18로 좀 봅시다. 그래도 개념 하나 정도는 좀 해야 되니까. 자, 자, 페이지 67페이지고요. 쌤 단원명으로 하면 테마 18 전자기파의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우리 저 전자기파의 활용 부분들에서 가장 좀 문제 어렵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벡터의 외적에 대한 내용들을 간혹가다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좀 했었는데 요즘 하지는 않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뭐해? 서로를 유도하면서 즉 진동하면서 뭐하는구나? 에너지가 이동해가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기장의 진동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전기장의 진동이 누구? 플러스 쪽으로 강해졌다, 마이너스 쪽으로 강해졌다 뭐 하는 거야?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자기장도 마찬가지야. 즉 자기장 역시 전기장의 진동이 최대값이 되면 자기장의 진동 역시도 최대가 되고요.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최대가 되면 자기장의 방향도 최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 다음과 같이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게 누구? 전자기파의 이동 방향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이거든요. 왜? 에너지의 이동 방향인 거야. 그럼 에너지의 이동은 항상 전기장의 진동과도 수직이 돼야 되고요. 자기장의 진동과도 늘 무엇? 수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파를 보고 무슨 파? 횡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향을 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 방향을 정하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에 대한 수학적인 연산을 우리가 물리에서 필요한 부분만 빼서 이야기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A라고 하는 벡터하고 B라고 하는 벡터를 뭐 했더니 곱했더니 C라고 하는 벡터가 나왔는데 C라고 하는 벡터가 크기만 고려하는 무슨 물리량이 되는 거야? 스칼라 물리량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곱들을 보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벡터의 내적 곱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물리적인 의미는 벡터의 내적 곱이다 라고 이러한 표현보다는 이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저 벡터의 내적 곱이다 라고 하는 저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돼? 같은 방향의 곱이다. 그래서 같은 방향의 곱, 같은 방향이니까 더 이상 방향을 설정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물리량? 벡터와 벡터를 곱했더니 스칼라 물리량이 되더라.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어? 힘이라고 하는 벡터 물리량과 누구? 변이라고 하는 벡터 물리량을 곱했더니 누가 나와버리는 거야? 1이라고 하는 스칼라 물리량이 나와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2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야? 힘과 힘의 이동 방향에 누구? 코사인 곱에 뭐 하는구나?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코사인 90도가 돼버렸을 때 즉 내가 물체한테 힘을 위쪽으로 줬는데 힘의 이동을 앞으로 들고 가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버려? 코사인 90도가 돼버리니까 1이 0이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물리적인 과정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1 에너지에서는 벡터의 내적에 대한 내용들을 알게 모르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뭐 이야기하면 수학적으로는 우리는 뭐 닫고 영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닫고 뭐 잘 모르겠어. 뭐 영국식 발음이 워러 안 한다면 워터 뭐 이런 식으로 뭐 세게 발음한다면 아무튼 영어를 못하는 나로서는 그래서 너무 부러워.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 누구?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곱했거든. 그런데 곱하다 했는데 이 녀석은 누가 나오는 거야? 크기도 따져야 되고 방향도 따져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크로스로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는 벡터의 외적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 물리에서 벡터의 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이 무슨 물리량이니까 벡터 물리량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항상 방향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물리 2에 1단원에 있는 내용이죠. 원래는 일반 물리에 회전역학에 있어야 되는데 토크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들이 다음과 같은 뭐 R 크로스 F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녀석들. 오케이? 그런 녀석들 방향을 따져야 되는데 참 이 방향들을 우리는 보는 거에 따라서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잘 표현하면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 왜? 쌤이 지금 다음과 같이 파란 쪽을 들고 따나 이렇게 돌았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회전한다 이러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돌고 있는데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럼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지.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어떻게? 오른 나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회전축이 지며 땅을 뚫고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회전해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야? 오른 나사의 법칙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의 외적에서도 우리는 방향 이야기할 때 누구를 따지면 된다? 오른 나사의 법칙을 따져서 방향을 따지시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벡터들을 계산할 때 벡터의 합이 됐건 차가 됐건 곱이 됐건 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지. 평행 이동시켜서 다 뭐 하는 거야? 똥꼬를 붙이는 거지. A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B라고 하는 벡터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평행 이동을 시켜서 너의 똥꼬 두 마리를 붙여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무엇이 될까? 벡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평행 이동을 시키더라도 크기와 방향이 뭐하니까 변하지 않아 버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A하고 B 벡터들을 앞에서 우리는 보통 더할 때 평사 이용해서 너가 합의 크기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 근데 마찬가지야. 곱을 이야기할 때도 A 크로스 B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순서를 정해주셔야 돼. 왜냐면 B 크로스 A와 A 크로스 B는 달라버리거든. 방향이 하나는 위쪽이며 하나는 회전축이 아래쪽으로 가버리는 방향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벡터 앞에 있는 이 녀석, 크로스 앞에 있는 이 녀석이 항상 누구의 방향? 내 손가락의 방향.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내 손가락을 감싸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미안. 이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손가락의 방향을 정할 것이냐? 크로스 앞에 있는 A의 방향이 이게 내 손가락의 방향인 거야. 그리고 나서 둔각이 아니고 예각 쪽으로 돌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누구야? A 크로스 B의 방향이다. 오른 나사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들을 크기와 방향을 한 번에 표현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이 크로스 전기장의 진동과 자기장의 진동이 어떻게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크로스 앞에 있는 게 누구의 방향? 내 손가락의 방향. 이게 2의 방향이었었지.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지. 그러니까 똥꼬 붙여져 있지 얘는. 그러니까 이 크로스 B 하니까 지금 전자기파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지우고 참 많이 물어봤거든. 그래서 나 아직도 기억나. 다른 학원에서 이야기 안 하고 쌤 이 크로스 B 하면서 야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 외우려고 들지 말고 지금처럼 이 크로스 B의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9월 모평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와 너 이런데 어디에서 배우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애들이 산처럼 와 이렇게 몰려들더라고. 근데 몰려들면 수능까지 한 달도 안 해. 그리고 나서 수능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내신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 그거 한 번만 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는 예를 들어 x, y, z 이번에는 이 녀석을 우리는 x 방향이다라고 하고요. 이 녀석을 y 방향이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z 방향이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쌩같이 공간 지각이 안 좋은 사람들은 난 항상 이런 부분들 계산할 때 실제로 내 볼펜 3개를 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매체를 시켜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걸 그냥 우리는 평면에 나타낸 것 뿐인 거예요. 오케이? 그려지시지? 이게 안 그려지시는 친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냥 운전하지 마세요. 사고 날 확률이 큽니다. 처음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다니니까 나 같은 인간. 오이씨, 차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그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공간. 갔다 오고 딱 있는데 바로 땅 하고 부딪혀가지고 박살나는 거지. 한 번만 그랬더니 매우 많이 했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폐차를 시켰지만 진짜야. 우리 아빠는 잘하시는데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셨을 거야. 다 사고 내지. 많이 내냐 적게 내냐. 나같이 공간 지각이 없는 무조건 내 앞쪽 내 오른쪽은 동쪽이야. 내 왼쪽은 서쪽이며 내 위쪽은 북쪽이고 아래쪽은 남쪽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이쪽이 동쪽인 줄 알아. 진짜야. 그래서 내비가 없으면 진짜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마트도 항상 내비를 켜고 다닙니다. 자, 내비를 켜도 길을 잘 못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아무튼 그럼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쌤이 지금 다음과 같이 XY 평면에서 이 파란색은 XY 평면에서 누가 진동하고 있는 거냐면 전기장이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었대. 자기장의 진동이야. 그럼 전자기파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을까요? 이 크로스 B니까 누구 똥꼬 일치돼 있죠. 그러면 크로스 앞에 있는 이 네 손가락 가리키고 얘가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전자기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여기로 지금 전자기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전파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만 친구들이 좀 느껴주시면 돼. 그럼 여기서 뭐 다른 거 더 없어. 제일 어려운 내용이 이 내용이. 왜 이런 막 벡터 이야기들 해요? 물투리 이야기할 때 어차피 물투 할 거니까 이런 거 하는 거야. 물투 뭐 할 것도 없어. 자, 할 거 없으니까 이런 내용 하는 거야. 풀 때 뭐 이런 게 뭐 필요 있어. 그냥 외워서 문제 풀면 되죠. 자,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왜? 무슨 파니까?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매질이 없어도 되는 전자기파 비탄성파니까 진공에서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에 관계없이 콘스탄트 C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매질에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탄성파와 전자기파의 관점에서 해석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빛의 입자성이 이제 다시 출몰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진답니다. 왜냐면 파동의 입장에서는 빛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개념은 진폭이 세진 거거든. 파동의 입장에서 진폭이 A였다가 10A가 되면 이건 파동의 에너지가 세진 거야. 그런데 강한 밝은 빨간색 빛을 막 금속판에 비췄더니 에너지가 크니까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냥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처리할 때 뒤쪽에 있는 내용인 거죠. 광전효과 그쪽 부분 이야기할 때 이 정도 아이디어만 살펴주시면 돼. 전자기파는 다른 거에 영향 안 받아. 오로지 누구에만 영향을 받더라? 빛의 진동수에. 진폭 뭐 이런 개념도 없어. 그냥 진동수가 큰 게 에너지가 큰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단원에서도 계속 가지고 노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지금 파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다음과 같으니 그럼 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누구? 람다분의 C 이런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라이먼, 발머, 파셴 계열들에서 누가 에너지가 클지 작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한 단원도 거의 전자기파하고 비슷한 외워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물질과 전자기장의 가장 첫 번째가 전기력인데 전기력은 거의 역학급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야. 역학만큼은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거는 전자기파에 관련된 에너지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탄성파들은 에너지가 진폭에도 비례해. 근데 진동수에도 비례해. 근데 얘는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해. 그러니까 용수철 같은 경우 2분의 1 kx제곱 이 형태로 나오지. 왜? 진폭의 제곱 형태거든. 탄성력에 의한 미치 에너지 할 때 왜 탄성파하고 전자기파는 에너지 관점에서 달라. 진폭의 관계가 없어. 전자기파는. 그치? 그래서 뭐 이 정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파동망의 성질은 무슨 성질? 간섭, 회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간섭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고 회절은 깜찍이 쏟아집니다. 왜? 저 녀석에 대한 내용들은 복잡할 수가 없어. 일반 물리에서도 회전은 그냥 깜찍이 쏟아야. 너무 복잡하거든. 그래서 전공 물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서 회절은 틈이 작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난다. 뭐 이 정도 그냥 외우면 그냥 끝나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누구 파동성도 나타내지만 빛은 전자기파는 누구 광전 효과와 같은 입자성 그 이야기도 이미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 입자성을 대표하는 물리량이 누구야? 파동성을 대표하는 물리량. 쌤이 항상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파장이라면 입자성을 대표하는 물리량이 누구지? 운동량이야. 충돌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이 그럼 운동량이 크면 입자성이 크면 당연히 무슨 성질은 작아지겠어? 파동 성질은 작아지겠죠. 그때 비례 상수가 다 플랑크 상수야. 양자역학의 기본 상수는 다 플랑크 상수야. 그래서 물리에서 현존하는 가장 작은 수야. 10의 마이너스 34수. 너무 그 효과가 작다라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작다라는 거지 0은 아니라는 사실인 거지. 하하! 유주야, 나 방금 옆방 갔다 왔게 안 갔다 왔게? 너무 고전틱한 관찰이야. 나 갔다 왔어. 근데 확률이 너무 작은 것 뿐이야. 오케이? 이게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모든 게 다 무엇이니까 확률론으로 따지다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 70%. 근데 내일 비가 안 왔어. 맞춘 거야 틀린 거야? 맞춘 거야. 왜? 안 온다 30%도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양자역학 시대에. 양자역학에 대한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내 여자친구 유주한테 날 사랑하니 했더니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 그럼 날 사랑하지 않을 확률이 작은 거지. 그렇다고 내가 싫은 건 아니잖아. 알았어. 장난입니다. 아니야. 남자만 받으세요. 시끄러. 예전에 한 60명, 80명 이 사이에 있을 때도 항상 여학생이 있었어. 한 5명 뭐 이런 거. 근데 애들이 문과야. 넌 도대체 왜 문과인데 내 수업을 듣니? 그냥 재밌어서요. 이상한 애랑 뭐 야, 물리하는 여자애는 이상한 여자애가 아니고요. 굉장히 훌륭한 여학생인 거야. 근데 문과라면 있어. 그냥 스트레스가 풀린대. 그냥 수업을 듣고 이따가 아무튼 그래서 저 부분만 좀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플랑크가 이야기했던 플랑크 가설에서 전자기파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비례해, 제곱도 아니고 진동수에만 비례해 라고 했더니 그 식을 우리는 파동의 관점에서 바꿔서 썼더니 파장분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운동량이다 라고, 즉 입자성과 파동성은 반비례하네. 즉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 받는데 가장 작은 글자 수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드브로이입니다. 한, 둘, 세 글자. 세 글자로 받은 거예요. 이걸 증명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운동량, 입자성이 강해지면 파동성은 약해지니까 관측이 어려울 뿐인 거지 파동성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직선 운동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소린 거야. 운동량이 강하니까, 질량이 커서 운동량이 강하니까 파동성이 없다가 아니고 관측하기 어려운 것뿐이야. 실질적으로 나는 이러고 가고 있었거든. 파동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넣어서 이야기되면 무엇으로? PC로. 그러니까 무궁무진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이 이걸 굉장히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PC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야. 빛은 파동이라면서 왜 운동량으로 이야기해요? 입자성도 가지고 있고 파동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질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을 우리는 배우는 거랍니다. 내가 착한 것만 같지? 아니라고요. 악마적인 것도 있는데 착함이 너무 크니까 그게 관측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은 항상 사람을 볼 때 너 나를 100% 사랑하는구나. 날 100% 신뢰하는구나. 안 믿어. 갑자기 유주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막 선생님 완전 좋아요 막 이러고 무슨 쪽이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게 뭐야? 이해하는 사람의 논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헛소리 이야기했지만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마무리. 친구들이 외워야 될 건 여기 있는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끝내버립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 파장이 길어졌다. 그럼 반대인 거지.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뭐한 거야? 커진 것이다. 진동수가 커졌다. 에너지가 커졌다는 거지. 그래서 전자기파에서 진동수가 무한대부터 있는 영역들이 무슨 선? 감마선. 그래서 원폭 투하할 때 나오는 선이다. 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이 특정 영역만 있는 게 아니야. 감마선 영역하고 X선 영역이 교묘하게 이것들이 붙어있어. 그래서 그건 조심을 해주셔야 돼. 우리는 눈에 보기 좋으라고 나누어 둔 거지. 이 녀석들이 여기까지는 감마선, 여기까지는 X선 그런 개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X선보다 작은 영역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영역,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에 무슨 영역? 인프라레드 적외선 영역,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제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이제 레디오파. 이 정도. 그래서 특징들 잡아내시면 돼. 얘 원폭 터질 때 나타난다. X선 투과성이 있으니까 무엇이다? 소화물 검사에 쓰인다. 자외선, 에너지가 아직도 큰 거야, 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균 소독작용에 쓴다. 가시광선 눈에 보인다. 적외선, 우리가 알고 있지. 에너지가 작으니까 리모컨 이런 걸 쓰는 거지. 리모컨을 갑자기 성윤이한테 하면서 죽어라! 안 죽죠. 에너지가 작은데 뭘 어떻게 죽겠어. 마이크로파, 우리가 전자레인지, 레디오파, 통신. 이 정도 머릿속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18은 끝이야. 그래서 지금 18에 대한 내용은 쌤이 간섭 부분에 할 때 같이 과제를 이렇게 좀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친구들이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은 쌤하고 기출 문제들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봤기 때문에 기출 문제 그 7문제 마무리 좀 저 놓으시면 좋겠고요. 프린트 안 하신 친구는 1, 2주차 과제에 1개씩. 네.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아마도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